예를 들어 개항을 해 나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떨어지면 박 또 실장님은 지금 윤핵관들 편 드시는 겁니까? 내가 배지 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편 드는 겁니까? 제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템플스테이를 가는 거였어요. 좀 공양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세상사 잊고 있으면 기회가 올 거다. 그게 근데 윤핵관들의 얘기 한 아닙니까? 시도 쉬지 않고 덤비다가 지금 다진 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갑자기 서영교로 전화한 거예요? 한동훈에서 서영교로 전화한 거는 되게 신박한데. 저는 이 조합은 처음 봅니다. 한동훈에서 윤석열로 넘어가지. 한동훈에서 서영교로 전환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스킬이에요. 소리 지를 때는 서영교. 일어나세요. 사과하세요. 의원들 단톡방 있죠. 네. 네, 거기서 김민전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탄핵 찬성한 사람들, 네. 탄핵 찬성한 사람들 니들끼리 잘 싸워라.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일관되게 옳았지. 결국 대선이 탄핵 찬성해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냐. 너네끼리 잘 싸워. 이렇게 이제 단톡방에 남겼다고. 김전 최고위원이 진짜 예전에 저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네, 한참 패널. 네, 제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에 여러 번 패널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냈었고 이상돈 교수님이 원래 또, 안철수 쪽에 있었잖아요. 네, 이상돈 교수님이 또 김민전 의원님을 높게 평가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옛날 교수였을 네. 때. 근데 배지를 달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음. 근데 뭐 일부 분들은 그 전부터 그런 낌새가 보였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게다가. 윤석열 옹호론자고. 네, 탄핵 반대. 근데 이게 그런 그 물리법칙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확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조선이 어떻게 저렇게 가지? 라는 분들은 사소한 사건인데 본인이 과도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어 기제로 확 튀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억지로 세게 억지로라기보다도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쵸. 반대로 나가요. 그렇죠. 김민전 위원도 약간 그런 게 있었겠지만 뭐 사진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저는 약간 그렇게 심리적으로 작용이 됐을 거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이제 자기 검열 작동했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예를 들어 본인은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울먹거리기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맞아요.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하려고 그러면 일단 쳐내야죠. 자기가 믿어야 본인이 어쨌든 무너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쪽으로 침잠돼 가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불쌍해요 한마디로. 근데 보시기에는 그럼 원내대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주류가 민건 송원석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죠, 송원석 지금. 의원이 되겠죠. 송원석 의원이 본인이 결심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자님 취재로는 네. 이제 나오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쌍권이 그저 밀고 있고. 그럼 나올 거- 되겠죠 뭐. 그럼 그분이 되겠죠. 뭐. 그러면 진짜 이거 그냥 답이 없다니까 국민이. 근데 송원석 의원은 약간 뭐 친윤이라기에는 그냥 뭐 대리인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동자는 아니지만 그쵸. 왜 그 사람을 밀겠어요. 우리랑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우리 말 잘 듣고 아바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파지사장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야당 원내대표로서 맞아요? 정권과 그렇죠. 잘 이 위기 싸울 수 상황에. 있는 사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해야지. 당의 그동안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 되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송원석 의원이 기재부 2차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관료 스타일 그 뒤에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업무나 법안 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관료 스타일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립을 잡고 가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위에 지시가 있으면 그걸 좀 따르고 중간에서 이렇게 이쪽 저쪽. 맞아요. 네, 그래서 줄을 잘 잡죠, 소위 말해서. 원내수석 할 때도. 근데 아니, 깜이라는 게 있잖아요. 깜 원내대표감, 당대표감 그 자리에 적임자냐 아니냐 이게 깜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됩니까, 감이? 아니, 그분은 이제 더 큰 일을 하셔야죠. 무슨 더큰 일로? 네,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그죠. 요새 유주얼 그 트렌드가 그건가 봐요. 찍고 내려오기. 그러니까요. 예. 한 번 더? 예, 김기현 하방 당대표까지 하방. 하고 그 거론됐더라고요. 물론 본인 안 나온다 했는데 처음에 거론됐잖아요. 왜 거론된 줄 아세요? 다 왜요? 추대. 나 경선이 아니라 나 이런 그냥 해달라. 위기 상황에서는 나처럼 진짜. 당 대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당직을 맡았던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 무슨 경선을 해? 추대 한번 생각해봐. 싫은데요, 이제 이런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나이가 젊어서 저희도 친한 편인데 네. 원래 친했던 편인데 근데 뭐 저의 표현은 아니고 사람들 말이 이제 원래 지역구가 아무래도 우파가 좀 강한 색채잖아요. 포천, 포천, 가평. 가평.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아니 그래도 용기 있게 네. 저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음, 저는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형식의 탈당을 시킨 것 그리고 5대 개혁안을 내세운 것 네. 그리고 오늘도 막 메시지를 내잖아요. 네. 당이 이렇게 가면 우리 안 된다. 초선 젊은 의원이 저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김용태 말고 지금 저런 목소리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중진 의원들도 없잖아요. 외롭게 투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맞는데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했었으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건 거지. 맞죠. 김용태가 뭘 할 수 있겠어? 막 폄하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 아니에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김용태 의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압축적으로 연륜이 보태졌고 네. 이제 스킬을 좀 더 쌓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사실 이거 알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 사실 의원하기 전에도 패널로도 많이 그쵸. 나왔었고. 근데 이분이 뭐 상식적인 메시지를 내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면이 받치는 얘기들은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죠. 그런데 또 본인이 공천을 받다 보니 그것도 뭐 국민의힘 지지세가 좋은 곳에 공천을 받다 보니 또 이 사람들 고마운데 내가 뒤통수 치는 것처럼 보이긴 또 싫어하네. 그 사이에서 좀 맞아요. 갈등하는 모습을 맞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로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그건 그거고 이건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한계가 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메시지를 자꾸 내면서 그러니까 선을 한번 이렇게 본인이 상식과 국민의 마음에 좀 더 가져오는 멘트를 한번 내면 거기까지는 이제 다 가는 거죠. 하나씩 더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단계로 꽤 많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집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메시지만 던질 게 아니라 마무리를 줘야죠. 그렇죠. 뭐 일을 해야 5대 되는 개혁, 거예요, 그렇죠.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여기서 원내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도 담아내겠다. 네. 또는 뭐 당론 변경하겠다. 이런 거 어떻게든 본인이 장치 만들어서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스킬만 좀 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밀고 나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하지 말고 더 해라. 아예. 그렇죠. 못해요, 더. 어떻게 해요? 아니 주장해서 본인 한 사람 아니 해서 이제 16일날 원내대표 올라오면 원내대표 바로 자를 거예요. 네. 내가 한다고 하면은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재선 의원들이 더 하자고 성명을 냈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더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그게 사전 정지 작업, 정치력 이건데 정치력 그걸 해야죠. 그게 그러니까. 좀 부족했어. 두 분이 양쪽 뭐 대리전 하시는 건 아니죠? 뭐 누굴 대리전? 친윤 얘기 듣고 그래서 지금 어이, 더하지 말자 이렇게. 신윤은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다 싫어해가지고요. 아니 근데 저는 개혁안 중에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5대 개혁안 중에 잘 보세요. 저것 다 나머지는 제가 이해됐는데 3번 있죠. 당무감사 대선 후보 한덕수 저 교체 김문수 교체 있죠. 저게 사실 저게 킬포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상임 고문들 회의 있었거든요. 김용호 전 의장하고 회의 때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저거밖에 내용 안 나왔어. 뭐 상향식 공천 뭐 민심 반영 할 수 있어요. 전당대회 개최 저 어려운 거 아니야. 그쵸. 탄핵 반대 당론 뭐야? 당론은 더 잘하시잖아요.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당론이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러면 2013년에 뭐 예를 들면 했던 거 뭐 4대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론 폐지하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어요. 그렇죠. 당론은 의결장 들어가기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의미 없어. 다 도배 벽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3번 있죠. 저게 킬포인데. 네. 자 내기 걸까요? 어떻게? 저거 당무감사하면 진짜 제가 100만 원 쏠게요. 못한다? 절대 못해요. 저거. 지금 당무감사 오늘 들어갔는데. 에이, 그러니까 당무감사 하면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네. 당무감사를 착수할 수 있죠. 네. 근데 저 때 당무감사 핵심이 뭔지 알아요? 후보 교체한 날 제가 기사 하나 썼는데 그 추가 송달료 기억나세요? 5월 10일 날. 말씀하신 거. 네, 제가 기억나시죠? 제가 저 취재해서 제가 좀 더 알고 있는데 저거 저녁 9시에 그 당원들 투표 끝났습니다. 저거 전자투표예요. 우리도 노조 전자투표 하거든요. 6시 딱 되면 바로 결과 나와.
왜냐면 순간 집계가 되거든. 그렇죠. 근데 9시에 2시간 동안 쥐고 있었어. 네. 2시간 동안 의총한다고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이 비대위 열어서 11시 밤 11시 15분에 발표합니다. 왜 2시간 쥐고 있었을까? 왜요? 왜? 왜 했어요?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인용될까봐. 그 가처분 인용되면 망하거든 다. 그래서 그날 9시 반에 가처분 추가 송달료 내라고 5만 원 내라고 전자 그 송달료에 이게 떠요 알림이 5만 원 더 내라고. 추가 송달료 저 전자소송이거든요. 전자소송 하잖아요. 이메일 하나에 30원 합니다. 근데 5만 원 서류를 1000장을 더 내요? 저 뭐라고? 말이 안 되지. 네. 사람이 가서 인용 결정문을 갖다 주잖아요. 5만 원 나와요. 제가 남부지검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비 계산해봤어요. 그때 저녁에 차 안 밀려요. 16,000 나오고. 네, 16,000 왕복. 그리고 사람이 가면 1시간 최저임금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5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사람 보내는 집행관의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남부지법에서 김문수 쪽이 소를 제기했잖아요. 김문수 캠프에다가 야 너 5만 원 더 내라라고 추가 납부를 요구한 거야. 그거 뜨자마자 바로 저거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제가 지금 취재해본 결과 퍼센트 있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를 교체했는데 교체 찬성 반대 있잖아요. 찬반 퍼센트 있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몇 분? 공개 안 줬어요. 네. 아직도 안 나와. 왜 공개를 안 하죠? 미공표. 그러니까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당사자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사자는 보고 납득을 해야지. 내가 졌는지 이긴지도 모르고 야 네가 졌어. 그럼 진 거예요? 근데 그 퍼센트를 아는 사람이 제가 당에서 단 한 명도 못 찾았어 아직도. 단 한 명도 이상하지. 한덕수도 몰라요? 한덕수는 전화를 안 받지. 왜 쌍권 편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도 저한테 얘기 안 해줘요. 확실한 거는 김문수 쪽에 한 명도 몰라요. 제가 다 물어봤어. 그냥 너 이겼어. 저게 뭐 그러고 예. 근데 저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당무감사잖아요. 저 퍼센트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절대 안 나온다. 왜? 아니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친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오거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면 네. 하지마 당무감사 중지 그러겠지 뭐. 그죠? 아니, 근데 사무처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무처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에이, 장악한 게 아니라 허수아비죠. 본인이 하는데 네. 그 비대위원장의 명령을 네. 실행하는 게 사무총장 명의로 그렇죠.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죠. 사무총장 이양수 아니야 아직? 바뀌었나? 그만뒀나? 사무총장 없으면 그럼 박대출 김재석 지금 원내수석이고. 박대출 사무총장 아니에요? 사무총장이 아니죠. 박대출이라고? 예. 우리도 헷갈리네. 아무튼 박대출은 예전에 있었고. 사무총장이 자기 사람이면은 장악이 가능한데 네. 사무총장이 자기 사람 아니면은 야 하지마 이제 잃어버리겠지. 김문수 때 당무선권 그랬는데 사무총장이 헛소리하고 있어. 네. 안 해. 네, 잃어버리는 계기는 거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 해놓고는 네. 그냥 그냥 가서 놀다 와. 네. 이럴 수 그래서 있는 거여서. 이 당의 개혁은 제가 봤을 때 당무가 다른 거 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 방송을 잘 보시고 저게 한덕수가 이겼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당 개혁된다. 왜? 쌍권이 고발되거든 그날로. 그날로 고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네. 당연하죠. 저거 쥐고 결국은 당원 투표를 한덕수가 이긴 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거든. 저는 범죄행위인데? 예? 범죄행위잖아요. 범죄행위죠. 그래서 저거 숨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 왜냐면 마지막 제가 한 말 말씀드리면 그 한덕수와 김문수를 붙였을 때 예. 그 앞전에 17번의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김문수가 이겼다는 여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5월 10일 이전에 한덕수와 김문수를 없었죠. 붙여가지고 당원으로 한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일반 여조는 역투표가 들어와요. 당원 한정했을 때 김문수가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다 찾아봤어 이거를. 근데 그날 이겼다고요? 에이 선수끼리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가 막 방송 나가서 이건 잘못됐어 그거를 당원들이 듣고 깨달아서 개몽돼가지고. 7시간 만에요? 네. 예. 갑자기 새벽 3시부터 당원들이 이건 아니지! 전날까지 한덕수 이건 밀다가 아니잖아. 이건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전속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산하면 안 돼. 그 정도면. 저기네요 저기 네. 박대출 사무총장. 네. 당 그거 후보 교체 있은 다음에 이양수에서 바뀌었네. 박대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말 안 들어요 박대출 사무총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 했노? 이러겠지. 예.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사무처 비롯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미안하지만 임시로 올라온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작동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많이 공개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무처 같이 죽어요.
왜냐면 저걸 지금 공범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저게 사실 만약에- 성추행했다는 거죠. 예, 저게 만약에 한덕수가 이긴 수치를 갖고 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묶여요. 그 같이 작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갖다 주고 봉인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거 저희 그 전당대 언제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원내 대표가 만약 친윤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면은 네. 전당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송원석 의원이 된다면 안 밀어줄 된다고요? 것이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비대위, 왜냐면 예. 비대위 또 원내대표가 또 추천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외부에 그냥 조금 이름난 네. 뭐 비대위원 내세워 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또 지선 하겠지. 치른다. 네. 내년 자 지금 전당대 할 때입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전당대 한다고 당이 지금 여기 뭐 한동훈 편, 김문수 편, 뭐 또 윤핵관 편 이렇게 당이 갈라지고 분열되면은 우리 당 더 죽는 길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당 결속해야 됩니다. 단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싸울 사람은 이재명 정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언제까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망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모든 정당이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네. 반성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싸우고 있잖아요. 김민전 전 최고위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개혁의 세력이라고 이제 표방하고 있는 친한계는 서울시장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가죠. 안 나와요? 배지가 목적이에요. 그럼 이번에 재보궐로 간다? 네, 그래서 당 대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당 대표 나오는 목적이 본인 공천한다? 본인이 이제 배지를 달아서 원내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최우선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지금 막 당 대표가 안 됐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재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올해 10월달에 하는 그렇죠. 것도 있지 않겠어요? 공천 안 주지. 당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한동안 계속 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구심점은 당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쵸. 무조건 배치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원내. 목적이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이제 본인 셀프 공천하려고 배치 달으려고. 이거는 좀 너무 로드맵이 좀 복잡한데. 왜요? 일단 당 대표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배치잖아요. 네. 당 대표가 더 배치 다는 게 더 쉬운 건데 더 큰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배치 다는 것도 이 분위기에서는 쉽지가 뭐 않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대통령하고 이장 할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 재보궐 선거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네, 계양 아니면은 강원식 의원 지역구. 네, 아산. 네.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고 개파를 맡을 만한 사람 한 명 맡고 본인 뒤로 좀 빠져서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당이 위기나 또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 그때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계양을에 나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떨어지면 또 끝이에요. 네. 아니 떨어지면 박 또 실장님은 지금 윤핵관들 편 드시는 겁니까? 제가 배치 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편 드는 겁니까? 제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늘 템플스테이를 가라고 했어요. 지금 절에 가서 지금 좀 공양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절에 가서 이거 세상사에 잊고 있으면 기회가 올 거다. 그게 근데 윤핵관들의 얘기 주구장창 아닙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덤비다가 지금 다진 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갑자기 서영교로 전화한 거예요? 괜찮네요. 한동훈에서 서영교로 전화한 거는 되게 신박한데 네. 이건 미세요. 저는 이 조합은 처음 봅니다. 그죠? 보통 한동훈에서 윤석열로 넘어가지. 이거 괜찮네요. 한동훈에서 서영교로 전환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스킬이에요. 소리 지를 때는 서영교. 일어나세요.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클라우드장 별명을 제가 지어줬거든요. 일단 복식장이라고 짓더라고요. 복식? 복식호흡. 네, 배에서 올라오는. 네. 서영경이 진짜 대단해. 제가 최상병 그 집회 많이 갔잖아요. 이 소리 지르는데 서영교 이밖에 안 들려 거지. 뒤에서 뭐 추미애 의원 구승차 들리지도 않아. 아니 나 진짜 서영교 의원님하고 알고 지낸 게 되게 오래됐어요. 2004년도부터. 그래요? 그때 원래 열린우리당의 그쵸. 이부영 의장이 계실 때 서영교 의원이 그때 부대변인이었어. 배지는 아니었죠. 윤회, 뭐 서영교 이런 젊은 여성 그때 정치 지망생들. 그치, 운동권. 이제 그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저번 주에 그때 의장실에 있었거든요. 네. 이부영 의장실에. 저번 주에 잠깐 뵀었는데
나는 장 소장을 좋게 생각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나쁘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장 소장이 일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정성이 주식 파세요. 그렇게 안 해요?